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9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 도민과 국민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인사드립니다. 먼저 야권이 분열되고 희망을 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9명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전북 정치 원칙을 서겠던 굳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를 위한 분열은 민심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민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에 흔들리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호남 정치는 분열과 갈등이 아닙니다. 호남 민심은 야권이 단합해서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전북 정치 또한 호남이라는 이름에 묶이는 종속 정치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을 위해 옳고 무엇이 전북을 위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전북을 위한 정치입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은 전북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라는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야권의 단합과 총선 승리, 그리고 전북의 발전을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변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하나 되어 우리 당을 도민의 희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총선의 승리가 전부가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피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4.13 총선에서는 익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최선의 후보자를 내리는 노력이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점 송구스럽습니다. 인재 영입 논의는 있었지만 전략 공천은 처음부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후보자 공천은 오직 당원 당규에 근거하여 중앙당과 도당의 투명한 공천관리 시스템 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나 제3자도 공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근거 없는 소모적 논쟁은 종식돼야 합니다. 분열과 논란은 당의 승리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당은 60년의 뿌리 깊은 전통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 10년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는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46만 명의 당원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북 정치를 굳건히 세우며 전라북도 발전과 2016년 총선 승리, 2017년 정권 교체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는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어려운 삶을 함께 나서는 그런 세상, 그리고 지역 발전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뜻은 그 앞에 세 가지와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켜달라. 그 부분이 정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부분 세 가지와 네 번째 부분 힘을 합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합과 단결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비춰지기에는 현안 내에서 관계자나 정부와 다른 목표를 내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왜 우리 전북을 국가적인 목표를 내는지. 전북과 광주 전남이 다르다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그럼 전라북도 정치권은 홀로서기 하는 거냐, 전북 정치의 독립선언이냐, 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남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분열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그 안에서도 다른
부분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시는 분들은 통합하기 위해서 탈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통합의 이름으로 분열을 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통합은 자기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지역의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탈당하신 분들, 탈당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분열의 길이 아니라 통합의 길, 승리의 길로 갔으면 바라면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장 멀리 가지고 있었던 목표의식은 2017년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굉장히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2017년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총선에서 우리 당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분열해서는 이길 수 없고 통합과 단결만이 살 길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분열이 나타났었는데 과거와 같으면 그런 바람이 광주와 전남을 거쳐서 전북에까지도 이르게 됐는데 이번에는 전북 의원들이 그러한 바람을 차단하고 단결과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의식에 의견의 일치를 갖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의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모인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러한 그 생각에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혁신에서 현역형 평가를 할 때 20% 공천 배제를 하자고 할 때 일종의 국민과의 약속이기로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불출마 선언이 많아졌기 때문에 공천 배제에서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고 9명이 자유 선언을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안주하는 거 아니냐, 이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냐.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분열을 막아서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자는 것에 일치를 했고, 또 그렇다고 우리 당에 남아서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 당을 혁신하고 우리 전라북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더 개혁하겠다는 취지가 같이 담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개혁 작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더 가일층에서 우리 호남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0% 과도포 문제는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저는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일정 부분에 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또 20%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당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은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혁신위가 가졌던 근본적인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도 사실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거기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거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의 흥성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큰 충정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단합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 정동영 전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의 의사는 이미 표시가 된 거죠. 그 순창 먼 데까지 당 대표님이 기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제 갔는데 알린 거고요. 저희는 정동영 의장 담대한 진보를 얘기하고 우리 당이 너무 오른쪽에 있다라고 나가셨는데 지금 안철수 시장 좀 보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낡은 진보라고 하면서
더 오른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정치에서 이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동영 의장이 오는 게 좀 낫다 생각이 들고요.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극복하고 이번에 어떤 그런 함께 하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본인이 결정할 거고 대표님이 찾아갔을 때는 그 정도의 당의 의사를 밝혔고 도내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평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신문들은 못 뛰어나고 있어. 나가서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 왜 나가겠어? 그래서 또 다시 받아서 또 항상 되겠다? 지역 우리 전북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동영 의장 특별히 전라북도 아끼는 인재 아닙니까? 그런데 정동영 의장이 무소속 출마했고 전라북도 정치권이 분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전라북도가 정치권이 분열하면 전북 발전을 위한 힘이 모아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건 선배 정동영 의장 재입당 시켰던 거고 그러나 당에 와서 최고위원까지 하고 쭉 가다가 또 어떻든 우리 당이 진보가 아니라고 담대한 진보를 얘기해서 자기는 더 왼쪽으로 가겠다 하고 당을 나간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또 그 자리에 그쪽으로 가서 또 안주를 못했잖아요. 정동영 의장이. 그렇잖아요. 김세기 교수랑 그쪽 정의당 이쪽 통진당 이쪽 애들하고 함께 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외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외로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도 그런 정동영 의장까지도 함께 하면서 전북 발전을 이루는데 정치권 힘을 모으는 게 맞지. 당에 와서 그 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부랑 경기는 어때요? 본회 의원들 이제 끝나고 나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제 당직자도 2명 나타났고 대변인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재보궐 뭐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단 시장과 관련해서는 전략공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략공천은 중앙당에 속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의 후보로서 지금 나와 등록하신 분들 또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더 좋은 사람을 영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 중에서 인재 영입차 중앙당에서 검토를 했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뭐 저도 그 역할을 담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 마신 분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 지금까지의 영입 문제는 없는 걸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당과 중앙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걸로 처리를 했고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양 국회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아무런 것도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지풍파식으로 문제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익산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거는 전라북도 도당에서 전적으로 처리한 문제다. 그래서 공정한 경선 룰을 가지고 후보자들로 하여금 경선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승섭은 얘기한 것처럼 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략공천이든 인재 영입이든 그런 말을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다. 지금 당이 분열하고 탈당을 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친노 패권주의라든지 여러 갈등의 요인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자주 하신다는 건지 두 번째 아니면 문제는 있는데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명확하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의 우리 당의 지도부나 행태적 요소에 비춰보면 사실 호남민의 민심이 떠나가 있는 상태고 일정 부분 이걸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이 저는 필요하고 우리 호남민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했고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더 가속되어야 하고 또 돼야 하고 혹시 우리 9명의 기자위원이 그렇게 함으로써 호남이 안정된다고 해서 이 개혁과 혁신을 멈춘다고 하면 저는 또 다른
그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안면들은 중앙당에 올라가서도 이 개혁과 혁신의 속도를 가일치하게 더 박차를 가야 할 거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여기 있는 9명 스스로도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신이 들도록, 국편이 들도록 더 혁신하고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의 자리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다는 취지로, 안주하겠다는 취지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제 동성연장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 뭐 직접적으로 지금 복지도 어른들고 또 비례대표도 어른들고 이 전국 지역의 해외 의원들께서 정립제한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복귀는 조건 없는 그냥 제 입장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 부분을 같이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조건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제 입장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패권주의를 얘기했는데요. 우리 당은 당대표 얼마 전에 당대표 김한길을 안철수였습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3% 차이 나는 전당대회였고요. 제가 여러 차례 당헌 분과에 당헌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적 정당을 하도록 절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당이 아닙니다. 최고위원들도 있고 다 있고 최고위원들도 여러 그룹들이 다 최고위원들이 듭니다. 당대표가 혼자 알아서 좌지우지하는 저항적 총재의 당이 아니에요. 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이 난리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당 대표들도 예를 들면 총선이나 보궐선거 뭐 이런 거 치면 또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 물러나라고 얘기해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민주적 정당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노 문재인 중심의 패권 정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친문도 아니고 반도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민주적 정당으로 가도록 당원들이 싸우고 노력하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 차이로 당선된 당 대표가 정권을 휘둘러서 당을 다 알아서 혼자 하겠다. 좀 과도한 얘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최고위원들이 다 나이롱으로 허수아비 있습니까? 다 권한이 다 있어요. 걱정도 없는 그런데 이제 그런 내부에 여러 가지 공차가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그 갈등들 제대로 못 풀리다 보니까 통합을 위해서 탈당하겠다. 통합을 위해서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겠다. 그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집 나가면서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집에 나가겠다. 전부 나가는 분들이 다 통합을 위해서 나간다고. 같은 메타를 그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게 민주적 전략이다. 치열하게 싸우고 당은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봐야 되죠.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왔으면 그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갖는다? 저는 제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위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당을 운영하는 거지. 갑자기 어떤 분 모셔왔으니까 그분이 대통령 처음 국회 이럴 거 아닙니다. 해서도 안 돼.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분의 역할을 수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최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한 거고 위원들이 선거 정하고 그렇게